1부, 2부에서 프랑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을 다뤄봤는데 이제 교육적인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를 자유, 평등, 박애의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랑스 하면은 뭔가 평등 교육을 하는 것 같다. 네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프랑스 교육은 좀 평등하게 잘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그게 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유럽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알려진 게 유럽의 제도나 관습이나 문화 이런 게 굉장히 우리보다 앞서가는 걸로 맞아요. 우리가 워낙 이게 뒤처져 있는 나라였잖아 오랫동안. 그렇죠. 배워야 되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였어요 유럽에서 하는 게. 그래서 약간은 좀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발전된 나라가 된 입장에서 보자면 네. 뭔가 좀 필요 이상으로 이제 과도하게 미화된 것들이 좀 있어요. 유럽의 어떤 제도나 관습 중에서 네.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교육제도,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사실 이게 약간 그 비효율과 위선 이런 부분도 있어요. 물론 평등 교육을 하고 네. 무상 교육을 하고 어떤 전인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프랑스 교육제도를 이렇게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설명하신 분들이 이 사람들의 어떤 이중적인 교육 구조라든가 네. 비효율이라든가 그 지배 엘리트를 길러내는 약간 특유의 시스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네.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봐야 되는데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공립학교 가고 네. 그럼 뭐 원하면 대학을 다 갈 수 있고 네. 뭐 대학까지 등록금 안 내고 너무 무상교육하고 뭐 좋잖아요. 좋죠. 좋은데 그런데 그럼 부자들은 또 이제 공립학교를 애들을 보내냐?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 부자들이 가는 귀족 후손들이 가는 학교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자들이 가는 귀족 학교는 따로 있나요? 그렇죠. 섞이진 않는 거야. 초등학교 잘 안 섞여요. 그 일본에 보면은 이제 그 명문 사학 중에 이제 뭐 게이오나 뭐 네. 그 와세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이제 쭉 이제 저학년 때부터 이렇게 한 사립학교 쭉 루트를 타고 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프랑스에도 있는데 자, 요 보면은 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사진 보시면 가운데 있는 이분 그 뭐 TV 보면 거의 매일 나오는 네, 맞아요. 분인데 미국 국무장 맞나요? 그렇죠.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사진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자기 가정사 때문에 10대를 파리에서 보냈어요. 어머니가 재혼을 해가지고 네. 새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파리 와가지고 초중고를 다 파리에서 다니고 이제 그 다음에 하버드대로 진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불어가 되게 능통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이게는 언제적 사진이냐면 오바마 정부 말기 때 이제 이 양반이 국무부 부장관 할 때 그때 이제 자기가 파리에서 다녔던 모교에 와가지고 강연을 했을 때 그때 사진이에요. 이게 한 2015년쯤 되는데 이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에콜 자닌 마뉴엘이라고 이중 언어 학교예요. 이중 언어. 사립학교인데 네. 그러니까 뭐 수업을 영어로도 하고 불어로도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뭐 수학은 불어로 가르치고 뭐 역사는 영어로 가르치고 뭐 과학은 1학기 때 영어로 했다 2학기 때 불어로 하고 이런 학교예요. 뭐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제 대단한 학교입니다. 귀족들이 자기 자식들 보내는 그런 학교예요. 장차 미국까지도 이제 영어권도 갈 수 있는. 뭐 하여튼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되게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제 알랭 들롱, 소피 마르소 그쵸.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이 학교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학교인데 사립학교고 뭐 무상교육하는 프랑스에서 이 등록금을 꽤 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납부금 꽤 내야 돼요. 꽤 내야 되고 국제학교만큼은 아니지만 꽤 내야 되는 거고 여기 완전히 이제 선별된 학생들만 뽑거든요. 그냥 지원한다고 가는 게 아니군요. 여기를 들어가려고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 있어요. 원서를 내놓고 몇 년도 기다려요. 근데 파리에서 되게 이제 중국인 부자들이 이 학교를 보내고 싶어하고 난리예요. 미국 국무장관의 모교다. 그쵸. 저기 인맥 쌓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학교가 학생을 어떻게 뽑냐면 추천서를 2개를 받아요. 하나는 학생에 대한 추천서를 받아요. 뭐 당연할 수 있을 것 그 전에 다니는 학교에 이렇게 담임이나 뭐 해서 이게 얘가 어떤 애다. 그건 봤는데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부모에 대한 추천서를 받아요. 부모에 대한 추천을 따로 받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저명 인사가 네. 이 학생의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다라는 거를 추천서를 써줘야 돼요. 어. 그게 이게 뭐냐면 너 아버지 뭐 하시노를 확인하고 그쵸. 뽑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하는 거네. 그럼 대놓고 하는 거죠. 그냥 적당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학생 자소서에 우리 아빠 의사에서 이런 말 들어가는 그렇죠. 것도 이제 문제 삼는데. 네네. 부모님의 백그라운드를 내가 보증합니다. 네. 이분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이번 사회적 클래스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돈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위치가 높고 하여튼 뭐 감안해서 뭐 얘도 괜찮지 뭐 이런 느낌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이원화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면 연금제도 잘 돼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35시간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막 굳이 막 엄청나게 막 사회 상위 클래스가 되려고 막 애를 쓰고 부단히 막 노력을 하고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랑 완전 다르다. 우리랑 다른 거예요. 완전히 체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잘 돼 있고 뭐 그래 너네는 그렇게 살아. 나는 그냥 이렇게 이제 35시간 일하다가 나중에 연금 받아가지고 은퇴해가지고 여행 다닐래. 이제 이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교육의 이중적인 구조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우리나라처럼 막 불평등하다고 문제를 삼지 않는 거네. 그렇게 엄청 큰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원래 너랑 난 다른 거야. 다른 거고 뭐 그래 알아서 너는 그렇게 살아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갈수록 심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차이가.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민자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몰려가지고 약간 이제 프랑스 백인 주류 사회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인종이 좀 다른 사람들은 대개 공립학교를 보내요. 그쵸. 아무래도 가난하고.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러니까 근데 여기 부유층들은 자기 자식이 공립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유색인종 애들하고 섞이는 거를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쵸. 약간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병폐가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뭐 임대 아파트 맞아요. 애들하고 뭐 자기 애가 뭐 같이 섞이는 거 싫다 이런 사람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솔직해지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교육의 이중적인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유럽이 멋있다라고 막 그동안 한국에 알려온 사람들 이런 거 얘기 잘 안 했어요. 좋은 면만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이제 요 사진 한 보시면은 방금 이 토니 블링컨 그 미국 국무장관이 나온 그 학교예요. 에콜 자닌 마뉴엘에서 이 학교 소셜 미디어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면 평범한 그 이 학생들은 공립학교 나가지고 파리 몇 대학 가고 리옹 몇 대학 가는데 여기 이 사립학교인 에콜 자닌 마뉴엘을 나온 학생들은 어디 가냐면 하버드대 가고 케임브리지대 가고 킹스 칼리지 가고 이렇게 자랑을 해놓은 거예요. 국제적으로 놉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클래스가 다르네요. 네. 저는 이런 데 나와서 파리 1대학 뭐 이런 데 우리로 치면 서울대 이런 데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네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이중적인 구조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대학에 가고 이제 귀족 가문의 그러니까 후예들이나 약간 공부를 엄청 잘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상위권의 그랑제골 이런 데를 갑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나온 국립행정학교 뭐 이런 데를 가고 그런 사람들이 집에 엘리트 계급이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자, 그 이제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부유층들이 사립학교 가면은 이제 불만이 없냐고. 맞아요. 근데 불만이 없냐 할 수 있는데 관심이 없어서 크게 잘 인식을 못하는 거지. 그게 알고 보면은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 같은 게 이제 있을 수 있죠. 그게 단적으로 올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요 사진을 보시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아멜리 오데아 카스테라 장관이라고, 이분이 지금 이제 프랑스의 체육부 장관이에요. 체육부 장관이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 생강에 수영하러 입수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올해 초인가 이제 개각을 하면서 그때 젊은 총리 그 아따리라고 되게 젊은 총리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제 개각을 할 때 이분을 교육부 장관 겸 체육부 장관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떤 논란이 생겼냐면 이분의 세 자녀가 공립학교 간에 셋 다 명문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게 논란이 됐어요. 말로는 평등 교육 시키고 저건 뭐 사회적 연대가 쪼그러 이게 막 떠들지만 실질적으로 교육 수장이 된 사람이 공립학교 안 보내는 거예요. 내 자식은 사립학교. 근데 이분이 보낸 그 애들을 보낸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리세 스타니슬라라는 학교인데 아까 보여드린 에콜 자닌 마뉴엘처럼 프랑스 최고 수준의 사립학교예요.
이 학교 어떤 학교냐면 초대 대통령인 그 샤르르골이 나왔고 네. 이 그 카를로스 곤 르노니산 회장이 나왔고 일본의 회장.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아나톨 프랑스가 나왔고 야. 그리고 세계적인 디자이너 이 크리스티안 디오르가 나온 학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민들하고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레벨이 다른데. 근데 교육부 장관이 애들 셋을 다 거기를 보낸다는 게 논란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 잘 모르고 있다가 네. 이 리세 스타니슬라이 이런 학교를 저는 오히려 어쩌냐면 프랑스 평범한 사람 몰라요. 저는 아는데. 기자님이 물어보면 그런 게 뭐야 막 그건 이래. 몰라요. 잘 아. 몰라요. 프랑스 평범한 사람들 그랑제코들도 있잖아요. 네. 잘 모르는 경우 많아요. 그냥 세계가 좀 다르군요. 사는 세계가.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평범한 사람들도 다 어느 정도 이제 미니멈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기 때문에 이제 큰 불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여론이 나빠지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교육부 장관에서는 경질을 했어요. 그죠? 공립학교 수장이 공립학교를 몰라. 보낸 적이 없어. 논란될 만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은 이제 그 체육부 장관만 이제 스포츠부 장관직만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생강에 입수를 했죠. 그렇군요. 그럼 프랑스 국민분들도 이걸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세계가 달라서 그렇지 네. 관심을 갖고 계기를 알면 좀 불만할 수 약간 이제 있고.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드는 거죠. 나는 모르고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 아니 지금 그죠 저런 사람들 저렇게 사는지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 꽤 있어요. 모르는 거다. 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모르고 기본적으로 남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면 기자님 그 프랑스에는 대학교 이름이 무슨 파리 1대학, 2대학 이런 식으로 평준화시켜서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은 네. 서울대, 연대, 고대 없애버리고 네. 뭐 서울 1대학 아니 대한민국 1대학 이렇게 바꿔서 평준화해야 된다 막 이런 여론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사실은 평준화 교육은 아닌 거네요,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못됐다 알려진 게 뭐냐면 분명히 대학을 이렇게 평준화 시켜가지고 파리 1대학, 2대학 이렇게 가고 이런 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프랑스의 고등교육이 전부 그러냐 그게 아닌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랑제코는 따로 있어요. 그럼 굉장히 선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파리 있을 때 그 파리 7대학에 한국학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제가 치대 가가지고 수업도 참관해보고 했는데 그 프랑스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한국학과 지원했는데 이제 경쟁률이 어땠냐고 이렇게 막 되게 높았다. 10몇 대 1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 그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추첨해서 뽑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많이 받아주고 정원이 너무 넘치면 추첨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뺑뺑이에요. 추천서 보고 이력서 보고 면접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네, 거의 제비뽑기에 가깝고 그래가지고 이제 파리에 사실 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법대나 의대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드랍아웃 돼가지고 중간에 자퇴하고 중퇴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의대나 법대도 많이 받아줘요. 정원이 허용하는 만큼 원하면 받아줘요. 뭐 최대한 받아줘요. 받아주는데 이제 그거를 아무나 의사나 변호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시험을 봐가지고 탈락을 시키는 거죠. 의대 같은 경우는 입학 정원 대비 졸업생이 20%도 안 돼요. 그럼 80%가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리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학과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난 여긴 안 되나 보다. 네. 근데 이제 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 공통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정서가 되게 강해가지고 이제 의대를 약간 마크롱 대통령이 약간 이제 개혁을 좀 바꿨어요. 의대하고 법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성적을 조금 보고 뽑게 약간 그것도 엄청 막 선별하는 건 아니에요. 약간 예전에 비해서 조금 이제 허들을 살짝 줬는데 그거 갖고도 엄청 불만이 많았어요. 엄청 불만이 많았는데 프랑스에 있는 그 유럽에 있는 이런 제도나 관습이 좀 미화됐다고 하는 게 단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프랑스의 대입 자격 시험이 바칼로레아이잖아요. 이게 뭐 엄청 대단한 시험으로 어마어마한 대단한 걸로 이게 한국이 좀 미화가 돼 있어요. 저는 바칼로레아를 들어봤거든요. 네. 저 같은 사람이 들어봤다는 건 뭔가 이거 그냥 대단한 거. 뭐.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철학 에세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 능력, 글쓰기 능력 이런 거를 평가하는 거고 이거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시험을 보는 거란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통과를 하냐 못하냐거든요. 통과를 하면 다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이게
프랑스 내에서조차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있어요. 저 여기 보시면 바칼로리아 합격률이에요. 네. 이게 90년대 중반만 해도 70. 4명 중에 3명만 합격을 했는데 통과를 해서 4명 중에 1명은 이게 바칼로리아 통과 못하고 대학을 못 갔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90%가 넘어요. 95% 90%가 되네요. 그러니까 아주 하위권 1명 정도 빼놓고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야 이제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될 만한 부분이 있고 이제 고차원적인 시험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거의 그냥 운전면허 합격률도 높을 수도 있습니다. 높아요. 내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아. 이제는 이제 조금씩 가려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프랑스 이런 거를 무조건 멋있는 나라야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배워야 되는 무조건 보고 배워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해졌다고 유럽 별로야 이런 것도 아니고 좀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제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프랑스의 교육에서 그죠. 취할 건 취하고 그렇죠. 아닌 건 아니다. 이제. 근데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랑제골 아까 얘기를 네. 했잖아요. 엘리트 그러니까 프랑스를 다스리는 미래의 엘리트들이 가는 대학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랑제골이라는 거 하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프랑스 시스템인데 이거 어떻게 가는 거냐면 프레빠라고 이게 약간 대학의 예과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2년짜리인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물리나 화학이나 수학이나 이제 문학이나 정치학이나 이런 거를 약간 예과 과정에서 배워요. 그럼 이게 어디냐면 프랑스의 명문 고등학교에 별도 과정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있는데 이제 건물만 안에 있는 거고 이제 약간 대학 과정이에요. 약간 예과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빠라는 걸 마치고 나서 다시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그랑제골로 가거나 아니면 일반 대학을 2년 이상 마치고 나서 그랑제골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학도 아니고 대학원도 아니고 되게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냥 특수 고등 교육 기관이에요. 근데 여기를 나와야 이제 프랑스의 이제 지배 계급으로 올라가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나온 국립행정학교.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2년 전에 없었어요. 근데 너무 폐가 커가지고. 근데 여기를 나온 사람들이 프랑스를 다 지고 흔드는데 국립행정학교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 중에서 변호사였던 니콜라 사르코지 말고는 전부 이 국립행정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나와야지 대통령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크롱만 나온 게 아니고 그 전 대통령 올랑드도 프랑스 올랑드도 여기를 나왔고요. 무슨 장관, 차관 아니면 고위들은 다 그냥 그렇죠. 동문들이다. 많아요. 자크 시라크도 거기를 나왔고 지스카르 데스탱이라고 70년대 대통령했던 사람도 여기를 나왔고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들어가기 어렵냐면 한 80명 정도를 뽑았어요. 프랑스인 학생은. 그럼 80명이라고 하는 건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더 큰 나라잖아요. 계산을 해봤더니 그렇죠. 35개 고등학교당 1명 꼴인 거예요. 와 진짜 들어가기 어렵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서울대 법대 들어가는 거하고는 비교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안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여기 나온 선별된 엘리트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제 한국 외교관들 파리에서 일하는 한국 외교관들 얘기 들어보면 그 자기네들 이렇게 카운터 파트너 일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국립행정학교 에나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졸업한 사람들이 에나르크라고 그래요. 에나르크가 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중앙부처의 4급 과장급 정도에서 서기관급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시작 스타트가 이제 우리나라 행정고시로 붙으면 5급 4급만 정도잖아요. 근데 이 국립행정학교 출신들은 그보다 한 단계 위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사실 로스차일드라는 이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임원을 하고 재무장관이 된 나이가 36살이에요. 와 진짜 좋네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출세가도를 달린 건데 이거는 마크롱 대통령이 에나르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파리 몇 당 나왔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고 에콜 폴리테크니크라는 이공계 이 그랑제골이 있어요. 이거는 나폴레옹 시대 때 만든 건데 여기도 들어가기 엄청 어려워요. 프랑스의 이제 직전 총리가 이제 엘리자베트 보른이라는 여자분이었는데 이 여자분이 이 에콜 폴리테크니크를 나왔어요. 그 이분이 여성 총리로 어떻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냐? 그게 제일 큰 발판인 거예요.
거기를 나오면 그냥 이제 네. 출세길은 열렸다. 그래서 이제 에콜 폴리테크니크 나온 사람들이 뭐 이제 SNCF라고 국영철도에서 사냥도 하고 네. 뭐 이런 식이고 이제 에어버스도 그 CEO를 거기 출신들이 음. 많이 했어요. 그런 식인 거고 그 프랑스에서 이제 단연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이 루이비통 모에 에너시 그룹이잖아요. 거기 회장이 이제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네. 아르노 회장이 에콜 폴리테크니크 출신이에요. 아 그분이 그냥 배불면서 이 패션 이쪽으로 네. 하신 게 아니군요. 그분도.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네. 이제 국내에서는 그냥 명품 기업 회장이니까 맞아요. 그냥 금수저인지 아는데 금수저까지 아니고 약간 은수저예요. 근데 아. 이 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지방의 아주 소도시의 건설회사 사장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복하긴 해요. 유복하긴 예.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대충 뭐 경북 안동의 지방 건설회사 사장의 아들 정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 공부를 잘해가지고 에콜 폴리테크니크에 나왔어요. 에콜 폴리테크니크라게 들어가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한 500명 뽑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의대보다 에콜 폴리테크니크의 선호도가 더 높고 그리고 한 500명 뽑는 게 어떠냐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더 작은 나라잖아요. 네. 근데 서울대 공대랑 카이스트 정원 합치면 1000명 훨씬 넘어요. 아, 그러면 에콜 폴리테크니크 들어가기 훨씬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네요. 어려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를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승승장구했는데 이 양반이 원래 명품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M&A를 해가지고 이 회사를 키운 거예요. 네. 근데 M&A를 할 때 그 정부 지분이 있는 회사를 이제 민간에 매각할 때 그런 네. 정보를 항맥을 통해 가지고 빨리 얻고 또 이 항맥을 이용해 가지고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아 특수하게 뭔가 그렇죠. 특권이 있네요. 근데 이게 이제 되게 큰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아르노 회장이 자기 넷째, 네. 셋째 아들이면서 넷째를 거의 후계자 프레드리크라는 친구인데 그 넷째한테 거의 후계자를 물려주는 게 거의 확정이 됐어요. 지주회사 대표를 넷째를 시켰는데 아, 첫째, 둘째를 안 시키고 넷째를 시킨 이유가 뭐냐면 네. 그 넷째 프레드리크가 에콜 폴리테크니크 출신이에요. 아 공부를 제일 그 잘했어요. 형들은 공부를 못 해가지고 거기를 네. 못 나왔어요. 아, 근데 아르노 회장은 거기에 대한 되게 신뢰가 있어요. 이거 프랑스 언론에 많이 나온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 언론에서 후계자가 일찌감치 프레데리크가 될 거라는 예측을 많이 했어요. 이유는 단지 그거. 그냥 올라왔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경영학 분야에 되게 유명한 이 그랑제군의 HEC, 이제 브로르 아시우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비즈니스 쪽은 많이 잡고 있고요. 그리고 파리 고등사범학교라고 요거는 이 그랑제군은 이제 기초과학 쪽에 이제 교수들을 많이 이제 배출하고 뭐 이런 건데요.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 연줄이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이게 뭐냐면 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네. 혁신을 일으키거나 굉장히 네. 생산적인 연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어, 그냥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배 엘리트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본질적으로 미국의 명문대랑 많이 다른 거예요. 미국의 하버드나 뭐 네. 스탠퍼드나 이런 대학들 있잖아요. 네. 물론 이런 데도 학맥이 있지만 이런 데 굉장히 어떤 혁신의 중심이잖아요. 그쵸. 연구 활동 엄청 많이 하고 맞아요. 부가가치를 키우는 데잖아요. 네. 근데 프랑스의 그랑제골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될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게 이제 주 목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프랑스 사람들은 뭐 그래요. 프랑스에 사는 이제 한인 뭐 교민들이나 프랑스 사람들 우리 뭐 대단한 학교 있고 뭐 에콜 폴리테크니크 뭐 이거 하지만 에콜 폴리테크니크가 이공계긴 하지만 여기서 엄청 연구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이공계 엘리트들 그러니까 프랑스가 어떤 국영기업의 이 임원진이 될 만한 그런 인재를 키워내는 거예요. 리더 양성이에요. 리더를 키워내는 거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회사의 사장님, 대표 이런 쪽하고 완전 거리가 머네요. 그러니까 연구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쵸. 사장이나 리더나 뭐 정부의 장관을 할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관직을 얻는 그런 거예요. 관료사회인 거예요. 관료가 될 수 있는 네. 출세길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이 과연 프랑스에서 얼마나 이제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되게 의문이 많이 제기돼요. 네. 특권만 많이 이렇게 가져가고 그 엘리트 계층으로 지배 계층으로 머물면서 이렇게 뭐 자기네들이 이제 특권만 노린다. 그쵸.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마크롱 대통령인데 그걸 아니까 자기가 나온 그 국립행정학교를 없앴어요. 이런 식의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고 정말 인재를 알아보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게